0대0 무승부의 콜로라도. 감독이 벤치에서 20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이유 알고 계셨나요? 전광판의 숫자는 0대0이었죠. 누군가는 지루한 무승부라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순간 콜로라도 래피즈의 벤치 분위기는 마치 대참사라도 겪은 듯한 정적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콜로라도의 크리스 아르마스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기까지 무려 20분 동안 벤치를 떠나지 못했거든요. 현지 기자들이 전하는 그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MLS의 잔뼈가 굵은 베테랑 감독을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뜨린 걸까요? 오늘 우리는 0대0이라는 숫자, 뒤에 가려진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재앙이 콜로라도라는 팀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그 전술적 학살의 현장을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기 시작 전 아르마스 감독은 공언했습니다. 손흥민을 막는 법은 간단하다는 거죠. 그가 공을 잡을 공간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그의 계획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음을 깨닫는 데는 단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단순히 공을 차러 나온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상대의 수비 체계 자체를 조롱하러 나온 마에스트로였습니다. 전반 15분경 손흥민이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첫 번째 위협적인 터치를 가져갔을 때 콜로라도의 수비 라인은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끌려가듯 손흥민을 향해 쏠렸습니다. 이때 아르마스 감독의 표정을 보십시오. 그는 구강 구조가 다 보일 정도로 입을 벌린 채 경악하고 있었거든요. 왜였을까요? 손흥민이 공을 잡자마자 콜로라도 수비수 3명이 동시에 그를 에워쌌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단 한 번의 상체 페인팅으로 그 3명의 무게 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상대의 근육 긴장도와 시선의 방향까지 읽어내는 오직 월드클래스만이 도달할 수 있는 인지적 우위의 결과물이거든요. 더욱 소름 돋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공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아르마스 감독이 가장 경악했던 포인트도 바로 여기였어요. 후반 22분 LAFC의 빌드업 상황에서 손흥민은 의도적으로 수비 라인 깊숙이 침투하며 상대 센터백 이안 머피를 끌어냈습니다. 이때 머피는 손흥민의 속도에 압도당해 자기 위치를 버리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손흥민은 그 순간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방향을 꺾었고 머피는 관성을 이기지 못해 그대로 그라운드에 고꾸라졌습니다. 벤치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아르마스 감독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자신의 팀에서 가장 믿음직한 수비수가 공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손흥민의 무빙 하나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모습을 본 감독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현지 중계진은 이 장면을 두고 손흥민은 발로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뇌를 해킹하고 있다는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경기의 백미는 후반 35분부터 시작된 손흥민의 무산소 스프린트였거든요. 이미 90분 가까이 뛴 시점이에요. 다른 선수들의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진 그때 손흥민은 오히려 기어를 하나 더 올렸습니다. 하프라인 뒤쪽에서부터 시작된 그의 질주는 콜로라도 수비진에게는 그야말로 사신의 낫이 다가오는 공포였습니다. 아르마스 감독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고했어요. 그가 뛰기 시작했을 때 나는 우리 팀 선수들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것을 보았다고 말이죠. 그것은 축구 경기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장면이었다면서 그는 인간의 패를 가진 것 같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무려 40m를 단숨에 주파하며 상대의 측면을 완전히 허물어뜨렸고 중앙으로 찔러준 패스는 콜로라도 골키퍼 잭 스테픈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동료들의 마무리가 아쉬워 어시스트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콜로라도 수비진 전체가 얼어붙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손흥민의 뒷모습만 바라봐야 했던 장면은 오늘 경기의 승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손흥민 선수의 보이지 않는 리더십은 콜로라도를 더욱 절망케 했어요. 오늘 0대0 무승부를 지켜낼 수 있었던 1등 공신 중 한 명인 위고 요리스 골키퍼를 아시죠? 그가 전반 26분 라파엘 나바로의 결정적인 슈팅을 막아낼 수 있었던 비결 역시 손흥민이었습니다. 슈팅 직전 손흥민은 이미 수비진에게 나바로의 슛, 각도를 좁히라는 강력한 수비 지시를 내리고 있었거든요. 요리스와 손흥민, 토트넘의 전설들이 미국 무대에서 보여주는 이 완벽한 호흡은 콜로라도 공격진에게 너희는 결코 우리를 뚫을 수 없다는 거대한 심리적 장벽을 세웠습니다. 아르마스 감독은 경기 후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오늘 11명과 싸운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시스템과 싸웠다고 말이죠. 그가 피치 위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선수들은 자신들의 전술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흥민이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전술적 이해도는 단순히 개인의 기량을 넘어서는 차원이었거든요. 전반 8분 상황을 볼까요? LAFC가 상대 진영에서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 손흥민은 중앙 미드필더 위치까지 내려와서 빌드업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콜로라도는 손흥민을 최전방에 고정시키기 위해 수비수 한 명을 항상 붙여놨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이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 그 수비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라인을 유지할 것인가 말이죠. 그리고 이 순간 콜로라도의 수비 조직은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받으면 콜로라도 수비수는 따라갔어요. 그러면 손흥민 뒤쪽 공간이 텅 비게 되죠. 손흥민은 그 공간을 향해 원터치 패스를 찔러 넣었고 LAFC 공격수들이 그 공간으로 침투했습니다. 반대로 수비수가 라인을 유지하면 손흥민은 그 자리에서 직접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거나 측면으로 날카로운 패스를 뿌렸어요. 이게 바로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수년간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수비수들과 맞서며 익힌 전술적 지능이거든요.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이미 손흥민의 계산 안에 있었고 모든 선택지가 LAFC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후반 12분 상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손흥민은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잡았어요. 콜로라도 수비수 2명이 그를 압박하러 왔죠. 이때 손흥민은 발바닥으로 공을 끌면서 몸을 180도 회전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백패스를 선택했어요. 공격적인 상황에서 백패스라니.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팬들이 실망할 수도 있는 플레이죠. 하지만 손흥민의 백패스 이후 10초 뒤를 보세요. LAFC는 반대편 왼쪽 측면에서 완전히 프리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손흥민이 오른쪽에서 2명의 수비수를 끌어들인 상태에서 백패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콜로라도 수비진은 재정비할 시간 없이 왼쪽이 텅 비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손흥민의 무서운 점입니다. 자신이 골을 넣지 않아도, 자신이 어시스트를 기록하지 않아도 팀 전체의 공격력을 극대화시키는 전술적 커브 역할을 하는 거죠. 현지 전술 분석가들은 이 장면을 보고 손흥민은 MLS에서 뛰기에는 너무 과분한 선수라며 그의 축구 지능은 이미 감독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수비 상황에서의 손흥민을 보셨나요? 전반 31분 콜로라도가 역습을 시도했을 때 손흥민은 이미 자기 진영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내려와서 수비에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32세의 나이에 공격수로 불리려는 선수가 90분 내내 이런 활동량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죠. 손흥민은 단순히 뛰는 것이 아니라 지능적으로 움직였어요. 상대 공격수의 패스 경로를 차단하는 위치를 선점했고 볼을 뺏은 순간 바로 역습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양방향 플레이는 프리미어리그 최상위권 팀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콜로라도 선수들은 경기 내내 손흥민의 이런 플레이를 보면서 점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갔습니다. 전반 40분쯤 되니까 콜로라도 수비수들은 손흥민에게 공이 가기만 하면 일단 파울부터 하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깨끗하게 막을 자신이 없으니까 반칙으로라도 끊으려는 거죠. 하지만 손흥민은 그런 거친 수비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울을 유도하면서 팀에게 유리한 프리킥 위치를 만들어냈어요. 후반 18분. 콜로라도 수비수가 손흥민의 유니폼을 잡아당기는 명백한 반칙을 했는데도 손흥민은 넘어지지 않고 버텨서 플레이를 이어갔습니다. 이 장면을 본 관중석은 기립박수를 보냈죠. 왜냐하면 손흥민이 쉽게 넘어져서 프리킥을 얻을 수도 있었는데 더 좋은 공격 기회를 만들기 위해 버텼거든요. 이게 바로 프로페셔널리즘이에요. 자신의 이익보다 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 말이죠. 자, 이제 아르마스 감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그는 경기 전 손흥민을 막기 위해 수많은 영상을 분석했을 겁니다. 토트넘 시절 손흥민의 플레이 패턴을 연구하고 약점을 찾으려 했겠죠. 하지만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그가 준비한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은 더 이상 토트넘의 손흥민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LAFC의 새로운 시스템에 완벽하게 적응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었습니다. 토트넘에서는 주로 왼쪽 측면에서 활약했지만 LAFC에서는 중앙과 양 측면을 자유롭게 오가며 플레이하고 있어요. 이런 포지션 유동성은 상대 수비수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누가 손흥민을 마크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발생하는 거죠. 왼쪽 풀백이 맡을 것인가, 센터백이 나설 것인가, 수비형 미드필더가 따라붙을 것인가.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손흥민은 이미 다른 위치로 이동해 있습니다. 아르마스 감독은 경기 중 최소 7번 이상 전술 변경을 시도했어요. 그때마다 벤치에서 손짓발짓을 해가며 선수들에게 지시를 내렸죠. 하지만 그의 모든 조정은 손흥민이라는 변수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후반 25분쯤 되니까 아르마스 감독은 그냥 벤치에 주저앉아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경기 후 그가 20분 동안 벤치를 떠나지 못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자신이 준비한 모든 전술이 한 선수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현지 언론들은 아르마스 감독의 이 모습을 두고 MLS에서 손흥민을 상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감독이 한 선수 때문에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손흥민의 플레이는 단순히 콜로라도만을 겨냥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MLS 전체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나를 막으려면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경고장이었던 거죠. 경기 다음 날 MLS의 다른 팀 감독들 반응을 보세요. 시애틀 사운더스 감독은 인터뷰에서 우리도 곧 LAFC와 붙는데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손흥민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다면서 말이죠. LA 갤럭시 감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LA 더비를 앞두고 있는데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니까 걱정이 태산이라고 했어요. 우리 수비수들이 과연 그를 막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손흥민 효과예요. 한 선수가 리그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팀들이 손흥민을 막기 위해 더 나은 전술을 연구하고 더 나은 선수를 영입하려고 할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MLS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거죠. 손흥민은 미국에 와서 단순히 골을 넣고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축구 문화 자체를 바꾸고 있어요. 프리미어리그 수준의 전술적 플레이가 무엇인지 MLS 선수들과 팬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경기를 본 미국 축구 팬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SNS에는 손흥민 관련 게시물이 쏟아졌어요. 한 팬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늘 축구가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말이죠. 손흥민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마치 무용수의 동작처럼 아름다웠다면서요. 또 다른 팬은 손흥민을 보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봤던 MLS 경기들이 얼마나 수준이 낮았는지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월드클래스의 플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현지 축구 전문 기자들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ESPN의 한 해설위원은 손흥민은 MLS 역사상 가장 완성도 높은 선수라고 평가했어요. 메시나 호날두처럼 화려한 개인기는 없을지 몰라도 팀 플레이와 전술 이해도 측면에서는 그들과 동급이라고 했습니다. CBS 스포츠는 아예 특집 기사를 냈어요. 손흥민이 MLS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기사에서는 손흥민의 영입이 MLS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영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팬들이 경기를 지켜봤죠.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손흥민 관련 키워드였어요. 손흥민 골, 손흥민 어시스트, 손흥민 활약, 손흥민 평점 등등 말이죠. 비록 골이나 어시스트는 없었지만 팬들은 손흥민의 플레이에 열광했습니다. 한 팬은 손흥민이 공을 잡기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했어요.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긴다면서요. 또 다른 팬은 손흥민을 보면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세계 무대에서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손흥민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말이에요. 그는 독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혹독한 훈련을 받았죠. 함부르크 유소년팀 시절 하루에 8시간씩 훈련했다고 해요. 레버쿠젠으로 이적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들이 다 퇴근한 후에도 혼자 남아서 슈팅 연습을 했어요. 왼발 슛을 완성하기 위해 수천 번의 연습을 반복했죠. 그 결과 지금은 양발 슛이 거의 똑같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토트넘에서도 손흥민의 프로페셔널한 태도는 유명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개인 훈련을 하고 팀 훈련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경기가 없는 날에도 체육관에서 근력 운동을 빼먹지 않았죠.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32세의 나이에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90분 내내 지치지 않는 체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 쌓아온 자기 관리의 결과물이죠. 그리고 손흥민의 멘탈리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요. 아무리 잘해도 자만하지 않고 항상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동료들 덕분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이런 태도가 팀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LAFC 선수들은 손흥민과 함께 뛰면서 프로가 무엇인지 배우고 있다고 해요. 훈련장에서의 집중력, 경기에 임하는 자세, 동료를 대하는 태도, 모든 면에서 본보기가 된다고 합니다. 데니스 부안과 같은 젊은 선수들은 손흥민을 롤모델로 삼고 있대요. 손흥민처럼 되고 싶다면서 그의 플레이를 유심히 관찰하고 배우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올리비에 지루도 마찬가지예요. 손흥민과 함께 뛰면서 자신의 플레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느낀다면서요. 이게 바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십이에요. 손흥민은 주장원장을 차지 않아도 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전 라커룸 분위기도 손흥민 덕분에 좋았다고 해요. 긴장한 동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자신감을 북돋워줬대요. 경기 중에도 계속 동료들과 소통하면서 팀의 에너지를 높게 유지했죠. 이런 보이지 않는 리더십이 오늘 0대0 무승부를 지켜낸 원동력이었습니다. 콜로라도가 강력한 압박을 가해왔을 때 팀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손흥민이 중심을 잡아줬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전술적인 부분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오늘 손흥민이 보여준 프레싱은 정말 교과서적이었습니다. 상대 골키퍼가 공을 잡으면 바로 전방 압박을 시작했어요. 단순히 뛰어가는 게 아니라 패스 경로를 차단하는 위치로 움직였죠. 이런 압박 때문에 콜로라도는 백패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킥아웃으로 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볼 점유율에서 LAFC가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손흥민의 효과적인 프레싱이었어요. 후반 들어서는 더욱 조직적인 압박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이 중앙 수비수를 압박하면 양 측면 공격수들이 풀백을 압박했어요. 동시에 중앙 미드필더들이 상대 미드필더를 마크하면서 콜로라도는 빌드업 자체를 하지 못했죠. 이런 하이 프레싱은 엄청난 체력 소모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90분 내내 압박 강도를 유지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나요? 보통 선수들은 후반 30분만 넘어가도 프레싱 강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후반 막판으로 갈수록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이게 상대 선수들의 심리를 압박하는 겁니다. 지쳐가는 상황에서 저렇게 열심히 뛰는 선수를 보면 의욕이 꺾이거든요. 콜로라도 선수들도 후반 들어서 점점 지쳐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반면 손흥민은 여전히 싱싱했죠. 이 체력 차이가 경기 막판 주도권을 LAFC가 가져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포지셔닝 센스도 돋보였어요. 상대가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 손흥민은 항상 위협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수비수 입장에서는 볼을 보면서 동시에 손흥민도 신경 써야 하니까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특히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의 위치 선정은 완벽했어요. 볼을 뺏는 순간 이미 전방으로 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LAFC는 빠른 전환 공격이 가능했죠. 전반 33분 상황이 대표적이에요. LAFC가 미드필드에서 볼을 뺏었는데 손흥민은 이미 오프사이드 라인 턱걸이 위치에 있었습니다. 패스 하나면 바로 1대1 찬스가 나오는 상황이었죠. 비록 그 상황에서 골까지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콜로라도 수비진에게는 엄청난 경고였어요. 이런 플레이가 반복되면서 콜로라도 수비수들은 라인을 점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뒷공간 침투가 무서우니까 깊게 수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결과 LAFC는 더 넓은 공간에서 볼을 소유하며 공격을 전개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손흥민이 공을 잡지 않아도 팀에 기여하는 방식입니다. 상대 수비진을 끌어내려서 동료들이 플레이할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축구는 결국 공간 싸움이거든요. 누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LAFC가 더 많은 공격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도 손흥민이 만들어준 공간 덕분이에요. 수치로 보면 LAFC는 총 17개의 슈팅 기회를 만들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손흥민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직접 슈팅한 것도 있고, 손흥민의 패스에서 나온 슈팅도 있고, 손흥민이 수비를 끌어낸 공간에서 나온 슈팅도 있었어요. 모든 공격 상황에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연관되어 있었던 겁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